오늘은 생리컵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긴 게 생리컵이죠. 다양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이죠. 이거는 케이스고, 저는 이제 생리컵에 대해 문제점을 올렸었어요. 생리컵 위험성 저의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호감하지 못하고 이제 생리컵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리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리컵을 어떻게 보관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생리컵 그냥 말려 썼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말려 쓰면 되지 않을까? 비누로 씻어서?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생리컵은 굉장히 오염이 심해요. 그러니까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제품이고, 말려서 쓰면 안 되겠죠? 세균이 자라기 때문에. 그쵸? 여기 보시면 젖병이죠. 생리컵을 저거 하는 거는 젖병 형태로 말려서 보관하셔야 돼요. 여기 젖병 소독기가 있죠. 젖병의 경우에 아이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젖병과 거의 비슷한 소재로 돼 있어요. 생리컵이. 그쵸? 근데 젖병보다 더 오염이 심하죠. 왜냐면 피떡이니까. 피 같은 게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젖병은 아이들이 깨끗한 입으로 만지는데 거기가 오염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한 피 같은 게 단백질하고 그런 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생리컵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생리컵을 단순히 닦아서 오염물질이 안 생긴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상상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젖병이 오염이 된다면 생리컵은 더 오염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 링크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세균이 생기는 거를 이제 살균기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번식했어요. 그죠? 이 불만 제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불만 제로가 사라졌죠. 그래서 불만 제로에서 이제 젖병 소독기를 사용함에도 세균이 번식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상온에선 더 번식이 쉽겠죠. 그래서 젖병 소독기에서 살균을 했는데도 세균이 생긴 거야. 알기 쉽게. 그쵸? 세균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컵에서도 세균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실리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세하게 기스가 난단 말이야. 알지 못하게 손톱으로 긁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이것도 그 고무라는 거는 영원 불멸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세하게 먼지 같은 게 들어가거나 삭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런단 말이야. 심지어는 싸구려 제품은 곰팡이도 생길 거야. 그쵸? 미세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피 같은 거니까. 그쵸? 아이들의 깨끗한 입하고 틀리죠. 그리고 성관계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그런 병 같은 게 막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도 그게 옵는단 말이야. 곰팡이가 그 생리컵인가 실리콘에 달라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곰팡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여기에 파고 들어갈 수 있어. 실리콘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래. 이걸 완전 실리콘이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만들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고무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료기구를 사용하고, 그쵸? 의료기구를 사용하고 버리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수액. 수액하니까 이상한 게 나오네요. 이렇게 매달아서 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아서 쓰는데
수액을 맞잖아요. 맞는 수액을 맞는데 이런 걸 쓰고서 버리잖아. 왜 깨끗한데 또 쓰면 되잖아. 왜 버릴까요? 이 깨끗한 거를 왜 버릴까요? 그쵸?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깨끗해도 잠시 멈춰놓고 이렇게 수액 같은 거를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기구나 실리콘은 대부분 다 사용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에 사용하는 모든 실리콘, 의료용 실리콘, 의료용 실리콘은 거의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고, 특히나 몸에 삽입되는 거는, 그쵸? 몸에 삽입되는 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삶죠? 삶고 있는데 삶는다고 균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충 여기 이제 이거 블로그 올려놓는다니까 어떻게 해야지 완전히 젖병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뭐지? 그 생리컵을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리컵은 하나만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금방 이게 부패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기공과 상처와 이렇게 찢어짐이 발생해서 거기에 균이 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뭐 제가 뭐 생리컵 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실제 실리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균이 들어가 있어. 파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자외선 램프로 쪼이고 삶고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 처음에는 없어. 근데 며칠 사용하고 몇 달만 사용하면 이렇게 생겨. 이렇게 불빛을 비춰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고무가 삭아서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제품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그래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그 안에 단백질이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저희 몸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버리면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몸에서 버리지 않겠지. 그쵸?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고 들어서 악한 세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피부에 막 닿겠죠? 계속 사용할 거냐? 부자야? 이걸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생리컵을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사서 버리고 사서 버리면 돼. 근데 생리대보다 더 비싸. 그렇게 되면, 그쵸? 생리컵이 생리대보다 더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계속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싸구려 사면 실리콘이 아니고 실리콘이라 돼 있지만 실리콘이 아니겠죠? 그리고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메이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리대보다 더 비싼 게 되는 거예요. 생리컵이. 그쵸?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삶아서 쓰면 되겠지. 근데 몇 번 쓰겠어요? 한 3번? 4번?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쵸? 알기 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상처가 나게 되겠죠. 대충 그런 세균 문제랑 상처 나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생리대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는 거는 젖병 소독하는 거랑 같아요. 젖병 소독하는 거 같고, 그리고 젖병과 다른 점은 뭘까요? 생리는 더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더 오염이 심해. 이거는 단지 입에 넣고 금방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리대는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쵸? 오염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겠죠? 그래서 젖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죠? 제가 이거 링크도 올리겠죠? 그래서 젖병을
어떻게 관리하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관리하시면 돼요. 2분 내지 3분을 돌린다고 했어요. 근데 병균은 2분 내지 3분 돌려서 젖병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병균이 사라지지가 않아. 5분 정도 돌려야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리콘마다 질이 또 틀려. 그래서 5분을 돌리잖아. 그러면 실리콘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2분을 돌려야지 괜찮아. 근데 그 2분 돌리면 병균이 그냥 살아있겠죠? 2분만 돌려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병균이 안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의사가 5분을 돌리라고 했어. 기준점을 줘서. 그쵸? 5분 정도 돌려줘야지 병균이 사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분을 돌려야 되잖아. 물론 또 의사가 나와서 2분 돌려도 병균 사라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아무튼 2분밖에 못 돌리겠죠? 실리콘 5분 돌리면 또 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대충 2분 정도 돌려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돌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팔기만 하지. 2분 3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런 거에 이렇게 먼저 소독을 해요. 그쵸? 소독 용액이 따로 있어. 젖병 소독하는 용액처럼 그 세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세제로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퐁퐁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또 항상 말씀드리죠. 퐁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퐁퐁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리콘은 특수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퐁퐁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젖병을 왜 이 전용 세제를 쓸까요?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살균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퐁퐁으로 해서는, 그쵸? 살균 소독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전용 세제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잘 모르잖아요. 그쵸? 저보다 모르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없으니까 이런 거 써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런 걸로 안 될 거예요. 젖병 소독제로. 그쵸? 왜냐면 피떡이니까 피떡을 그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제가 따로 있겠죠. 몸에 안 좋겠죠.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생리컵을 보시면 손으로 잡아서 넣거나 빼잖아요. 손을 잡아서 넣거나 빼면 안 돼요. 알기 쉽게. 뭔 소린지 아세요? 손에는 엄청난 세균이 많거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넣고 빼거나 이걸 생리컵을 만지잖아. 생리컵을 만지면 여기에 있는 균이 이렇게 퍼져.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졌어. 그러면 균이 이렇게 퍼져서 나가요. 여러분은 이제 과학 시간을 이제 대충 졸아서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손에는 균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엄청난 균이 있어요. 이런 균이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단백질을 만나.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있어. 우리 몸에 피떡이 있죠. 피떡이 있고 질에는 여러가지 물질이 있어. 그쵸? 그 물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잖아. 여기. 그쵸? 그럼 뭐 여기에 문제가 또 생기겠죠? 여기에 이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쵸? 관리가 안 돼서 또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뭐 그거는 전 시간에 이게 해드렸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막았어. 막으면 여기에 피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막 습기도 차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곰팡이가 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문을 찍었어. 그러면 여기에 수분하고 단백질 여러 가지가 움직이니까 사람이 가만히 안 있잖아. 그러면 딱 하면 번식이 되겠죠.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피부의 안에 질 안에 닿아서 자극을 주겠죠. 그리고 피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피부를 통해서. 뭐 제가 나쁜 것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의료고. 그쵸? 이걸 말씀 안 해주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팔아야 되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비율을 맞춰야지 사람들이 날 좋아하니까. 솔직히 그 얘기야. 왜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데 나도 찬성해야지.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집게가 있어요. 위생 집게라고 해서, 위생 집게도 소독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소독하실 때, 젖병 소독할 때, 젖병 소독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디 아까 위생적 집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손으로 잡은데, 손으로 잡으시면, 그러니까 소독할 때 이제 여기 있다. 이게 위생 집게예요. 이런 집게로 사용하시고, 이 집게도 소독하셔야 돼요. 알기 쉽게. 아이를 안 키워본 분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거 한번 하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요. 힘들어, 생각보다. 젖병이라는 관리하는 자체가. 그쵸?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젖병도 소독하고 이것도 소독하고.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마찬가지 비용이 들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생리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부품이 들고, 왜?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 드리죠.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 대충 물에 씻어서 사용해요. 이렇게 사용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탕기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젖병 소독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더 지독하지. 그쵸? 더 지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료용 실리콘이 있고, 그 실리콘은 병원에서 절대로 다시 사용하는 일이 없다. 이 정도만 아세요. 그리고 몸에 들어가는 삽입되는 실리콘은 일반 실리콘이 아니야. 의료용, 여러분께서 생리대를 쓰실 실리콘들은 대부분 일반 실리콘을 쓸 거야. 업자들이 그렇게 안 착해. 한데, 몸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은 의료용 실리콘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리고 그런 실리콘은 비싸. 얼마나 비싸냐면 10만원 넘어가. 한 40만원? 20만원? 왜 비쌀까요? 왜 실리콘이 비쌀까요? 의료용 실리콘이. 이런 젖병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비싼 이유는, 여러분이 가슴 성형을 해보셨으면 그 가슴 성형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을 사용하죠? 그쵸? 뭐 물이 들어가 있거나 여러가지 젤리가 들어있는 가슴 성형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리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은 특수 재질로 해서 완전히 항균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편의점에서 사거나 뭐 여러가지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아주 불량한,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아주 불량한 제품을 구매하실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높은, 완전히 균 처리를 완전히 하고 몸에 이제 들어가도 걱정 없는 제품을 쓰지 못할 거예요. 그쵸? 대부분 다 80% 저희 나라 80% 서민이니까. 그쵸? 그래서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이 질 안에서, 그쵸? 질 안에서 이제 막아버리니까, 여기는 막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과도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이제 세균이 막 자라지. 그쵸?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성관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성관계 안 하는 사람 없는데 상처가 날 경우에 쇼크가 난단 말이야. 성관계 여러분 안 하시는 분은 없죠? 없어. 그냥 움직여도 이 질이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질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인단 말이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쵸? 그래서 막 염증도 생기는 분도 있고 다양해. 그냥 있어도 병이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가만히 있질 않아, 이 질이. 뭐 잘 모르시는 분은 내 질은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그리고 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말 타거나 뛰어갈 때, 여러가지 수영할 때 다 이 질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요. 살아있는
몸이니까, 그쵸? 그러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다 있어. 항상 그러잖아.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상태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최근에 기사에 나왔어. 제가 뭐 제 말 안 믿으시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제 영상 올렸는데 비추가 벌써 10개야. 추천 하나도 없죠? 여자들이 다 이랬어. 여자분들이 추천을 안 눌려. 오히려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하지만 여자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환영을 받고 추천을 누르고 조회수가 막 11만, 37만원이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또 이제 안 보고 비추를 누르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제 말 안 믿으니까, 그쵸? 그래서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리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실리콘을 이제 대충 알고 있어요. 제가 남자지만 뭐 이걸 사용하지 않죠. 이 뭐 소독하는 것도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실리콘 관리가 얼마나 이제 어렵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성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리컵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 실리콘을 하면 알기 쉽게 실리콘이라는 재질은 불안정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실리콘을 100%라고 안 해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의사한테 실리콘이 100%입니까? 라고 하면 100%가 아니라고 그래. 그럼 100%가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 100% 제품이 있어. 그러면 그게 쌀까? 안 싸지. 그리고 시중에 없어. 여러분한테 그 제품이 뭔지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개발 중이야. 그리고 그런 제품은 시중에 팔 수도 없어. 의료용으로 아예 그냥 몸에 삽입하거나 뭐 그런 용도 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런 걸로 될 수 있다고 장담도 못해. 그쵸? 그런 것처럼 100% 아니야. 이거는 실리콘이라는 재질은 플라스틱 같이 의료용을 쓸 수 없는, 사실 그냥 고무예요. 고무기 때문에 20% 염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쇼크도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게 실리콘이야. 심지어 녹거나 그쵸? 여러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찢어지거나, 그쵸? 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관리 방법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영상에 비추를 막 누르고 있어. 막 저랑 싸우고 있고 그렇게 막 반대로 생각하고 오빠가 좋지. 나는 싫고, 그쵸? 저도 오빠지만 저보다 더 멋진 오빠를 좋아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거 없네요. 여러분이 이제 제 영상을 또 비추 누르시거나 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열심히 이제 생리컵 관리 방법을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주의사항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이제 올려봤습니다. 이상이네요. 생리컵보다는 예전에 사용했던 이렇게, 그죠? 생리대를 추천해요. 제가 생리대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리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농담 삼아 했는데 생리대를 쓰는 게 그나마 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뭔가 들어가거나 만지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의사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 안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막 씻고도 안 돼. 사실 물로 씻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근데 사람들 손으로 막 씻지. 그러면 균이 오히려 더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들어. 이거 의료 쪽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죠? 그래서 막 씻잖아. 그쵸? 그러면
더 냉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겨. 그쵸? 간지럽고 곰팡이 하나인데 비누로 막 씻어버리고 병원도 안 가고.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산부인과 가시고 안 맞으신 분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발 제 말 안 믿겠지만 좀 더 이제 생각해보고 사용하신 게 좋겠죠. 그래서 생리대를 막 하니까 뭐 너도 나도 다 생리대 하고 막 생리대 제 거는 막 조회도 막 이렇게 되고 뭐 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제 말 안 믿어. 그쵸? 그래서 대충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고 생리대는 안 쓰시길 바라고 그래요. 성관계 하실 때는 생리컵을 안 쓰시는 게 많이 좋겠죠? 막 찢어지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미세하게 살결이 그러니까 질 같은 부분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쵸? 아무튼 그러네요.